자,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12지지 해수 두 번째 강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어떤 계절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다음 방위도 제가 어떤 그 팁으로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해수는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신사이가 그러하듯이 사맹지 또는 사생지로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음양으로 따졌을 때는 양으로 배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지의 어떤 인, 사, 신, 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사생지죠. 사생지, 각 계절의 시작, 그리고 전부 다 사생지는 전부 다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사생지의 의미는요, 움직임, 운동성이 있고요, 좀 바쁘다, 활동적이다. 그다음에 약간 대외적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양이니까, 그렇죠? 어떤 남자의 기운처럼 좀 드러나는 어떤 기운인데, 이게 조금씩 사생지라고 해서 조금씩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부터 보면, 인은 봄의 시작이죠. 봄의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인, 오, 술 하는 삼합, 화의 생지가 되기죠. 생지가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사는 여름의 시작, 시는 가을의 시작, 해는 겨울의 시작이면서, 자, 사화는 삼합, 자, 금의 생지가 되고요. 자, 시는 삼합, 신자진, 삼합 수의 생지가 되고, 해자축은 해묘미해서 삼합 목국의 생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파생이 되는 게, 자, 인목이라는 어떤 글자가 갖는 생지로서의 어떤 의미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 운동성, 움직임이 있지만, 주로 시작, 그 다음에 출발, 용출하는, 뭔가를 이제 창의 하는 어떤 그런 시작하는 기운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쁜 겁니다. 이것저것 막 시작하고 또 개척해 나가고, 그쵸? 키워나고 키워내 나가고, 이게 양육의 의미도 있죠. 키워내 나가는. 그래서 바쁜 것이고, 자, 사화는 일단 사오미, 여름, 밝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명지상에서 활발히, 그쵸? 밝게, 확산하려니까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인하고 사는 이제 봄과 여름의, 자, 글자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자, 신도 바쁜데 왜 바쁠까요? 신? 일단 이것은 결실, 그쵸? 결정, 뭔가를 판단, 정리, 수렴 하느냐고 바쁜 겁니다. 바쁘다, 그래도 이렇게 활동적이다. 자, 해수는 그럼 이제 저장, 정신, 뭐 지혜, 생각. 그래서 뭔가 그 다음에 어떤 해외 인자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 같은 사생지지만,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바쁜 겁니다.
물질적으로나 겉으로 막 드러내게 사람들한테 막 눈에 띄게 좀 바쁜 모습은 뭐 사화나 자, 임목 정도. 그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신금이나 해수 정도는 정리하고 수렴하느냐고 좀 바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수가 갖는 의미는요, 시작도 잘하지만 이게 또 마무리도 잘합니다. 왜냐? 이게 생지로서의 시작을 잘하고 바쁘면서 해수는 또 이게 수의 기운이잖아요. 수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정신하고 이게 마무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무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작하면서 또 이 마무리하는 기능까지 수가 가진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목이나 사화는 단순히 시작하고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어떤 생지의 기운이 강하다면 신금이나 해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도 하면서 마무리의 기운도 내 쪽으로 품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래 인신사회가 사생지인데 그냥 단순히 인신충, 그쵸? 인신충, 사해충 하는데 그럼 바쁘다, 움직임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중에 사주통변을 하려면 자 예를 들면 사화가 있는데 해수가 들어오면요 나는 무지 바빴는데 바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해수가 들어오니까 더 바빠지겠죠. 근데 정신적으로 바쁜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면 해수가 있는데 운으로 사화가 들어왔다. 난 정신적으로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막 정리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사화가 들어오니까 더 이게 이제 막 벌려지는 겁니다. 확산되고 하니까 그래도 바빠지는 것이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해서 하시면 좋겠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또 구분해서 또 강의하신 거나 책으로 정리가 된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제가 정리를 또 해봤으니까 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수를 어떤 기운의 모습으로 이제 보면 인신사의 목화금수를 보면 이 해수는 그렇죠? 이 어떤 이게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수가 되고요. 이렇게 모여들고 수렴하는 게 이게 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자꾸 이제 수렴하고 하는 어떤 기운이 금의 기운이고요. 이렇게 뭉쳐져서 저장하고 어떤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상태를 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은 뭐가 될까요? 자, 목은 시작하는 어떤 기운이 목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수에서 뚫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이게 기운이 목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림을 좀 더 밑으로 그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 이게 목이 되고 그렇죠? 요게 수가 되겠죠? 수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퍼지는 기능이 있어요. 쭉 퍼지는. 자, 이게 화가 되겠다. 여러분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 음양 오행의 어떤 그런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는 일단은 그 세수가 용으로서의 의미와 체로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해수가 가지는 이 체로서의 의미는요. 일단은 밤, 그쵸?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뭐 겨울의 시작,
그 다음에 뭐 바다, 강물, 어떤 큰 물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12 여기 또 동물로는 돼지로서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수를 딱 바라볼 수는 있어요. 채로서. 근데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를 이제 따져서 공부하는 게 이제 용인데 이게 어떤 사주 공부의 글자의 한 7, 80% 정도가 용어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이 공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의 채와 용으로서 이제 벌써 의미를 좀 보면 일단 해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다. 자, 왜 생명의 근원일까요? 일단 이것은 해수의 어떤 삼합의 운동, 그쵸? 이것은 삼합. 그 다음에 지장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수는 유금으로 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자수의 일양을 틔우기 위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베이스가 돼서 생명의 어떤 근원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합의 해, 묘, 미를 보면 이게 목에 삼합이 되거든요. 조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일단은 삼합으로서 해, 묘, 미 이렇게 그래서 요 해수와 묘목과 미가 목 삼합 글자로서 이게 생지, 왕지, 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묘미는 목은 뭐죠? 시작. 그렇죠? 어떤 생명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 겨울에 딱딱한 동토에서 딱 씨앗이 뚫고 올라오는 새싹 같은 어떤 생명력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에는 지장간이 그쵸? 무, 갑, 임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날짜로는 뭐 7, 16이라고 하는데 그 해수 자체는 이 수생목하는 그쵸? 수생목하는 기운이 자체적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이 지지 안에 해수에서 이게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임수는 해수에서 이게 이제 어떤 제왕, 왕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임수의 본기로서 해수는 임수가 본기인데 본기로서 어떤 수기운을 자수 또한 수기운으로 집약된 글자이긴 하지만 어떤 그 힘의 세력이나 움직임이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의 근원, 삼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뭘 할 때도요. 이제 직업성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뭐 생명공학, 그다음에 뭐 유전학,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핵물리학 같은 거죠. 뭐 이런 쪽으로 뭔가 딱 시작하는 어떤 기운으로
어떤 그런 이제 의미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음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유술은 금이면서 이제 큰 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글자긴 하지만 비로소 해수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음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죠? 자, 이게 음의 세계. 음의 시작, 음의 세계는 일단은 생각, 지혜, 종교, 도문.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죠, 어둠. 깜깜한 어둠. 어둠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때 우리가 밤이 돼서 이렇게 자게 되면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 사오미의 낮에 막 번잡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좀 정리, 힐링. 그렇죠? 그러면서, 좀 순수한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간목이 장생하니까 순수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는 우리가 수성의 시기라고 합니다. 수성의 시기. 지킬 숫자, 그쵸? 지키는 시기다. 뭔가를, 물론 이 해수가 생지라 바쁘게 일하고 시작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이 사화나 임목처럼 막 시작하고 그런 기운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조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공부, 그 다음에 종교, 철학, 해외,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수양,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는 이 해수가 가지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해수 글자를 보면 뭐 11월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혜, 생각, 그다음에 생식 본능 있죠. 또 많고 그리고 또 뭐 밤에 외롭기도 하고요.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해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주 통변이나 해석할 때 이걸 모두 쓰진 않지만 이 중에 내담자가 주로 어떤 기능으로 해수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담하면서 캐치를 해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우리가 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100가지를 안다 그러면 사주 통변할 때 100가지를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한 10가지만 써도 그 사람한테 아주 충분한 통변을 해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100가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공부를 하지 않았던 100, 뭐, 셋, 100넷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영감이. 참 신기한 어떤 경험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수가 가지는 계절적인 의미, 물상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용어로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직업성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물상, 이게 거의 물상이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한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에 상형문자니까 의미를 알면은 좋아요. 우리가 핵이라는 뭐 핵폭탄도 있고, 그쵸? 뭐 핵심이다 할 때도 이런 핵을 쓰는데, 핵이 한자로 보면요, 나무목에 이게 핵자입니다. 딱 보면 그래서 핵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나무가 어떤 생명의 근원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글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씨앗의 근원이다. 씨앗의 근원이 되는 글자면서 어떤
생명력,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 그 다음에 좀 차갑고, 응축의 의미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이게 뭐 정자, 난자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해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성적 에너지, 약간 에로스적인 어떤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조금 19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궁합을 볼 때요, 이제 이렇게 글자가 남자, 여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분은 해수고요. 이제 여자가 해수고 뭐 남자가 사화다. 이러면 사해충이라 뭐 좀 배우자 일지궁이 충이 돼서 좀 뭐 궁합이 안 맞겠네요라고도 뭐 통변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잘 안 맞다가도 이 잠자리 딱 들어가면요 불꽃 튑니다. 그렇죠? 약간 에로스 성적 에너지가 이제 강해서 서로 뭐 양기가 강하고 음기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성행위 말고 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다이나믹한,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체위, 뭐 기구, 아무튼 그렇게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회충, 그렇죠? 어떤 이 불꽃 튀기는 어떤 잠자리,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어떤 잠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의미도 들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 성인이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해수의 지장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술, 해, 천문, 이게 천라라고도 하거든요. 천라. 또 플러스 되는 게 뭐죠? 진사. 이걸 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의 천문, 진사, 지망 합쳐서 라망살. 뭐 우리가 나중에 신사를 읽을 때 라망살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좀 정신적으로 번잡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라망살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특히 진사지망 같은 경우는, 근데 채와 용이 있듯이 음과 양이 공존을 하거든요. 무조건 나쁜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레를 설명을 드리면, 신유 술에서 이제 해자축으로, 술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술은 하늘문 하늘문 들어가는 열쇠, 그렇죠? 통로라고 하고, 해수는 하늘문 또는 하늘문 입구. 그래서 술해가 있으면 종교성, 철학, 도문,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강하다. 해수 하나만 있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수레가 같이 있으면 더욱 이 기능이 강해지겠죠. 진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해는 음으로써 들어가니까 조금 철학적인 의미를 뜻하고, 진사는요, 이게 이제 라망이 망자가 그물망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대의 번잡한 시기를 지나서 사화의 문명 물질로 뛰어들면서 내가 더럽혀지고 욕망에 휩싸이는 거죠. 그렇죠? 사오미 이 화의 욕망에 휩싸이면서 내가 거기에 어떤 땅에 그물에 걸려들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좀 답답한 상태,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태, 그쵸? 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지망이 있으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수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어디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기운을 내가 잘 이겨내서 쓴다 그러면 진사 이런 거 잘 쓰시는 분들은 교도관이나, 그쵸? 뭔가 이렇게 내가 갇히는 게 아니라 갇힌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해, 진사, 라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쪽으로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나 결국에는 뭐 도닦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성분이 많다. 그리고 이제 술해나 뭐 지망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게 생명공학이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보면 의사 어떤 쪽에 좀 많으시냐면 산부인과나 그 다음에 비뇨기 과에 좀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의미는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렇죠? 생명을 주로 이제 다루고 하니까, 생명의 근원, 그렇죠? 그래서 수레, 진사, 어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해설을 공부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수는 시간적으로는 그럼 몇일까요? 시간. 수레가 가지는 시간은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이죠. PM. 우리가 뭐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해시가. 그래서 이 해시가 되면은 밤이죠. 한밤중은 아니더라도 이제 밤으로 가는 것이고, 어둡다. 그쵸? 앞이 안 보이죠, 잘. 비슷한 의미로 또 속을 알 수 없다. 수니까, 그쵸? 속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운이 이 시간적인 의미에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 이 시간에 휴식, 그죠? 그 다음에 저장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잠을 잔다, 그죠? 잠자는 시기다. 그런데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또 우리 흑심, 뭐 나쁜 의미로 흑심도 될 수 있지만, 일단 속을 잘 안 내비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사화나 오화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감추기가 좀 쉽진 않겠죠. 왜냐면 화기운은 드러내고 발산하고, 그렇죠? 퍼뜨리는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해수는 반대로 어떤 이런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2운성으로 좀 따져봐도 이 의미랑 잘 맞는 게 뭐냐면, 일단 이 간목은요, 해수에 이게 이제 장생하거든요. 장생. 그래서 해월은 11월이 되면서 11월이기도 하고요. 밤 아까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 해월에 되면 이 간목, 생명력, 이건 생명력을 뜻해요. 생명력, 생기. 그래서 이 해월에, 11월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이렇게 나뭇가지를 잘 보면요, 정말 요 조그만 씨눈이 이렇게 이제 물론 낙엽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보면 생명의 어떤 이 끈을 놓지 않고 딱 망울을 터트릴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을목은 해수에 이게 사지거든요. 사지. 자, 을목은 생명체, 우리가 뭐 화초나 나무로 모두 얘기를 하죠.
화초나 나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체를 뜻하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사시에, 그죠? 해시에, 밤에 죽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듯이 자는 겁니다. 죽은 듯이. 죽은 듯이 잔다. 하지만 생명력은 유지하고 있다. 그쵸? 재충전. 그러니까 충전의 의미도 있는 거죠. 휴식은 충전하기 위해서 휴식하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수에는 또 우리가 사지, 이 생명체가 해시, 그렇죠? 해시가 을목이 사지에 해시에 빠지는데 해월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을목은 그렇죠? 달로 봐도 해월 11월에 보면 생명체는 낙엽 다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에 어떤 수분을 다 마르게 해서 전부 다 뿌리로 수분이 내려가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결코 죽은 건 아니죠. 그렇죠?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것이고 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있죠. 뭐 곤충으로는 개구리, 그 다음에 뭐 뱀, 그렇죠? 뱀도 사해, 충. 뱀이 11월에 돌아다니면 충 맞아서 한 방에 갑니다. 얼어 죽죠. 그러니까 이 사해충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 뱀은 해월이 되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곰도 그렇고 곰. 자, 곰도 어떤 겨울잠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자연의 운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그대로 안 따라가죠. 보통이면 우리가 밤 9시 반에서 11시 반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문명이 발달하고 전기불도 밝고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보느냐고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가 유지하는 운기를 깨트렸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낮에는 늘 비실비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에 제대로 휴식 재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낮에는 사해충 맞아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자연의 운기대로 살려면 우리가 이 병화, 그렇죠? 을목, 생명체의 운기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 태양, 인월, 병인, 인시가 되면 이게 생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에 새벽에 5시 정도에 일어나서, 그쵸? 이게 술시, 이게 임묘가 됩니다. 임묘. 완전 들어가서 자겠다. 그러면 이 술시가 몇 시죠?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 되면 이제 기운 다 빼고, 그쵸? 죽은 듯이 임묘되듯이 힘 빼고 이제 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옛날보다 훨씬 어떤 이 환경에서 주는 그런 병, 그죠?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적인 의미, 어떤 이 12운성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논리가 없는 이론은 이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주 명리학 하잖아요. 명리학. 학은 이론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론 체계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틀리다 그러면 학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시간 받고 계절 받고 이제 해수의 동물은 뭐죠? 동물. 돼지다, 돼지. 자, 돼지 하면 일단은 어떤 느낌이죠? 아, 식복이 있구나. 식복이 있다, 식복. 그 다음에 욕심, 번식력. 돼지가 새끼를 한 번 낳으면 막 10마리씩 이상 막 낳죠? 생식력.
강합니다. 그쵸? 생식, 아무튼 번식력, 생식력이 강하다. 그리고 돼지가 어떻게 울죠? 꿀꿀꿀 울죠? 꽥꽥 우는데, 이 배고프거나 욕구불만 시에는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다. 또 울 때 울림통 좋다. 이것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나운서 같은, 그쵸? 울통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라노나 뭐 가수분들 중에 보면 마른 분들도 있지만, 물론 약간 이렇게 몸집이 있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울림통이 좋아서요, 노래도 되게 잘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 해수는, 돼지고기는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해수가 일단은 차가운 기운이죠. 돼지고기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가 돼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별로 안 좋고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뭐 인삼이나 더덕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열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돼지는 또 횡재의 의미도 있어요. 횡재. 돼지 꿈꾸면 유락천금, 좋은 꿈, 막 로또 사고 하잖아요. 횡재의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이 돼지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문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하늘문 지키는 12지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죠? 돼지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나 고사 지낼 때,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제사나 고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돼지머리를 놓고 먼저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을 지키는 어떤 그런 12지신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는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의 세계로, 양의 세계로, 우리가 이 제사나 고사를 지내는 것은 음에 있는 어떤 뭐 귀신이든 영혼이든 어떤 신한테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음적인 행동입니다. 음적인 행동이면서 이 돼지가 또 횡재의 의미도 있고, 하늘문 지키는 12지신을 내가 얻으면 하늘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좋아요. 돼지의 의미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수가 생주로서의 의미, 돼지로서의 의미, 밤의 의미, 겨울의 시작의 의미 쭉 알아봤고요. 근데 방위는 아까 지난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 해수를 딱 보면요, 해수는 해묘미의 목삼합에 생지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해자축, 방압, 겨울 방압, 그쵸? 수의 방압, 북쪽 방향의 합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지의 해묘미, 그 다음에 해자축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수가 어떨 때는 목에 시작하는 기운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에 또 시작하는 기운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글자를 또 눈여겨서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해수는 일단 색깔로는 흑색이죠? 검정색. 왜냐면 수니까. 그쵸? 짠맛이다. 짠맛이죠? 왜 짠맛이냐? 이게 수니까. 수의 대표는 바닷물이죠.
바닷물 짜죠? 바닷물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연상법으로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목은 신맛이죠? 목은 신맛. 봄에 들익은 과일 먹으면 엄청 치죠? 신맛. 자, 화는 쓴맛. 불타고 남은 재는 먹으면 쓰겠죠? 그래서 쓴맛. 금은 매운맛. 날카로운 칼로 싹 베면 엄청 맵겠죠? 매운 느낌 나겠죠? 그죠? 목과 토. 토는 땅속에서 나는 어떤 우리가 고구마나 어떤 구황작물 보면 달죠? 단맛. 토는 단맛이다. 네. 수는 짠맛이고. 이렇게 맛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해수의 어떤 적성, 직업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해양, 조선, 수산업, 물에 관련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추우니까 냉동, 냉장, 겨울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밤이니까 종교, 철학, 도문, 그다음에 숙박, 이런 의미로도 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생존, 그쵸? 에로스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유아교육, 그 다음에 생물학, 바이오, 유전공학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뭐 핵이라는 글자가 나무목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쵸? 갑목을 장생시키니까, 갑목은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하니까 어떤 이런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외국, 무역, 해외, 이런 인자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수나 아나운서, 돼지, 그렇죠? 울림통 좋아서 노래도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숙박의 의미도 있는데, 밤, 그러니까 이게 뭐 숙박 포함이 되고요. 숙박, 오락실, 뭐 이런 의미도, 그 다음에 뭐 여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해수가 가지는 어떤 직업성이나 적성은 이렇게 나중에 뭐 사주 통변할 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해수가 어떤 운으로 들어올 때, 운으로 들어올 때는 뭔가 생지의 기능이니까 또 운동성을 띠는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 그쵸? 해외 유학, 해외 인자, 바다 건너가는 인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해수는 입동, 그쵸? 겨울의 시작이면서 생지로서 어떤 바쁨과 분주함이 있는데, 주로 정신적이거나 약간 운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밤이기 때문에 어떤 밤이 주는 어떤 그런 인자, 돼지가 주는 어떤 그런 인자, 방위로는 어떤 북북서 방향이 있다. 맛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색깔, 이런 쭉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삼합으로서는 해묘미, 복삼합의 생지고, 해자축, 그 다음에 이 겨울 수의 방합의 또 생지다. 이런 의미들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알고 있어야 여러분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통변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물상 같은 게 탁 트여서 글자를 탁 보면,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저절로 술술술술 도사님처럼 딱 보고 뭐 내년도에 이사를 하겠네요, 뭐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주적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 경험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이 돼서 사주통변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툭 나오면 그게 점이죠.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주 명리학 역학은 점이 아니니까 이런 이론적인 지식과 이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요소가 반드시 구비가 이제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아무튼 알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사주는 아는 만큼만. 뭐 목화토금수 그다음에 십성 정도만 알아도 통변은 충분히 가능해요. 아는 만큼만. 그렇죠? 뭐 신살 몰라도 12운성 몰라도 가능해요. 그거 빼놓고 아는 만큼만. 그만큼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알고 나서 다 안다고 사주 통변할 때 모든 어떤 이 통변 스킬을 다 쓰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필요한 몇 가지만 딱딱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잘 맞거나 어떤 흐름을 잘 읽어낼 수가 있다. 자, 아무튼 해수 기초 이론하고 물상까지 마쳤는데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수를 지지에 깔고 있는 그 간지 5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